안녕하세요. 무서운 이야기 공포라디오 마녀쥐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번째 사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이야기는 전라도에 사시는 우리 김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셨다가 겪게 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성현이라는 친구는 겁은 많지만 늘 겁이 없는 척하면서 큰 소리 치는 친구고, 지연이는 약간 냉정하고 논리적인 성격이라 늘 우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 두 명 사이에서 분위기 맞추는 그런 사람? 우리 셋 다 소꿉친구 느낌이라서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무슨 일이든 같이 하자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죠. 최근에는 친구들이 우리 같이 유튜브를 시작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평소에 브이로그나 챌린지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반부터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조회수를 올릴 만한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성현이가 갑자기 흉가 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너네 알아? 삼덕리 흉가라고 있는데 완전 소름 돋는 데래.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는 꼭 뭔가가 따라 나온다나? 우리가 가서 찍으면 대박 날지도 몰라. 솔직히 저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 데를 왜 굳이 찾아가냐 싶었죠. 그런데 성현이는 겁도 많으면서 이상하게 이런 데 갈 땐 자신만만하게 굴어요. 야, 무서울 것도 없는데 뭘 그래. 그냥 딱 한 번만 가보자. 영상 조회수 폭발할걸? 하고 우기더라고요. 지연이도 마지못해서 그래, 한 번쯤은 괜찮겠지 뭐 하고 동의를 해서 결국 저도 끌려가게 됐어요. 흉가는 근교라곤 하지만 약간 시골스러운 동네 외곽에 위치해 있었어요. 차를 타고 흉가로 가는 길은 처음엔 그럭저럭 평범해 보였지만 갈수록 풍경이 바뀌더군요. 가로등이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길이었는데 이내 길 양옆으로 논과 밭이 펼쳐지더니 점점 산길로 변해갔죠. 가끔씩 지나가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집들이 보이긴 했지만 그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보이는 집들도 불이 꺼져 있어서 누가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집 앞에 놓인 녹슨 자전거나 버려진 듯한 농기구들이 분위기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어요.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가로등 하나 없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다 보니 창밖의 나무 그림자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차 안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고 누군가 일부러 말이라도 하면 그게 오히려 더 긴장감을 높이는 것 같아서 다들 입을 꾹 다물었죠. 하지만 성현이는 그런 분위기를 깨고 싶었는지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 나겠다. 우리 조회수 10만 뷰 찍는 거 아니야? 그러자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이런 분위기에서 찍으면 조회수는 잘 나올 듯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드디어 흉가가 보였어요. 아니, 보였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갑자기 그곳이 눈앞에 확 나타났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두운 숲길 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저택. 그 자체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죠. 그 집은 말 그대로 폐허였어요. 정문은 오래전에 부서진 듯 남은 잔해들만 삐죽삐죽 서 있었고 벽은 얼룩과 곰팡이로 뒤덮여 있어서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마당에는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천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검은색, 붉은색, 그리고 알 수 없는 흐릿한 색의 천들이 엉켜져서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걸 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야, 이거 그냥 장난으로 놔둔 거겠지? 성현이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 그 천 조각이 단순한 장난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마치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여기 놓여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람 한 점 없는 마당에서 그 천들은 기이하게도 서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성현이는 카메라를 켜면서 의욕을 불태웠고 지연이도 묵묵히 앞장서 걸어갔어요. 전 속으로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따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작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린 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성현이와 지연이도 들은 건지 서로를 돌아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괜히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입술을 꾹 깨물고 있는데 갑자기 성현이가 키득거리더니 야, 놀랐지? 하면서 피식씩 웃는 거예요. 뭐? 저랑 지연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성현이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성현이가 자신의 휴대폰을 흔들면서 방금 돌아가라고 한 거 이거야, 이거. 내가 틀어놓은 효과음이야. 하고 장난스럽게 웃는 거였어요. 지연이는 한숨을 쉬면서 진짜 유치하다. 너 때문에 괜히 쫄았잖아. 하고 짜증을 냈고 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진정시키며 아, 진짜로 귀신 소리인 줄 알았네. 진짜 죽을 뻔했잖아.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성현이는 여전히 웃으면서 야, 분위기 너무 무거워서 한번 풀어보려고 그랬지. 라고 변명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 장난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장난이라는 걸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 뒤가 서늘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곰팡이와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우린 마스크를 썼지만 공기가 답답하고 습해서 금세 땀이 나기 시작했죠. 집 안은 온통 어두운 갈색으로 변색된 벽지와 부서진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바닥은 삐걱거렸고 한 발짝씩 걸을 때마다 먼지가 날려서 숨이 턱턱 막혔어요. 처음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안심하려던 찰나 지연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한쪽 방을 가리켰어요. 저기 사람 같지 않아? 벽 한가운데 낙서처럼 보이는 큰 그림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그림은 눈과 입이 없이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를 하고 있었죠.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불이 나게 2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을 향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쓱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처음엔 바람 소리겠지 하고 무시했는데 성현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잔뜩 겁을 더 먹은 성현이는 야, 우리 그냥 내려가자. 고 말했지만 또 다른 친구인 지연이가 야, 이왕 왔으니까 끝까지 보자 라고 우겨서 우린 계속 올라가게 됐어요. 2층에 올라갔더니 더 이상했어요. 바닥 여기저기에 뭔가 긁힌 자국이 있었고 천장에는 기묘한 낙서 같은 게 그려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벽에는 손바닥 크기의 붉은 자국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어요. 이거 누가 일부러 그린 거 아니야? 성현이의 말에 지연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건 이상해. 그냥 장난 같지가 않아. 라고 속삭였어요. 그때 갑자기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야, 창문에 누구 있어? 저랑 성현이도 동시에 창문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연이는 뭔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며 계속 두려워했어요. 창문 바깥으로는 어두운 숲이 펼쳐져 있었는데 뭔가 스쳐가는 그림자가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갑자기 꽉 닫혀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린 셋 다 혼비백산해서 힘을 줘서 밀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더니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서 울 뻔했지만 다행히 성현이가 발로 문을 타서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고 나올 때 문 뒤쪽 벽에는 새빨간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차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죠. 차에 올라타자마자 성현이가 백미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뒤에 누가 앉아있어.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랑 지연이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치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죠. 성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차 안의 오디오에서 갑자기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이. 돌아가. 여기서 나가.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우린 서로 아무 말도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동안 그날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성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지연이는 이유 없이 방 안에서 물건들이 떨어지는 일을 겪었어요. 전 평소와 다르게 방 한구석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곤 했고 혼자 있을 때마다 자꾸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우리는 근처 절에 가서 부적을 사고 집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이고 소금까지 뿌렸어요. 그나마 그렇게 하고 나서야 조금은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흉가에서 무언가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닐까 싶어서 정말 너무 무서웠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괜히 호기심으로 흉가 같은 데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무서운 소문이 나는 곳은 더더욱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땡땡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도 순간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소문이 있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정말 안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잖아요. 사연 주신 김땡땡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지금은 편안한 밤 보내고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도 더욱더 으스스하고 스윗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